6장 2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은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다음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즉 이와 같이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비제차 선형 미분방정식이 초입값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를 간단하게 초입값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와 같은 초입값 문제를 만족하는 해를 구할 때 우리가 앞에 2장에서 이걸 학습을 했었는데요. 그 각 단계별로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살펴본다면 첫 번째 단계는 우변을 0이라 놓고 풀었습니다. 즉 제차 미분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했었죠. 제차 미방의 해 YH를 구한 뒤에 그 다음에 이 등호를 만족하는 한 특세를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특세를 구해서 두 개를 결합함으로 해서 일반해를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해에는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 C1과 C2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초입값 조건을 만족하는 C1, C2를 찾았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YH 구하고 두 번째 단계 YP를 구하고 결합해서 일반을 구한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C1, C2를 구해서 다시 대입함으로 해서 주어진 초입값 조건을 만족하는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교재 제2장에서 이 방법대로 상당수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주어진 미분방정식 해를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우변의 이 RT를 보통 입력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초입값 문제를 만족하는 이 전체 이 해 Y를 우리는 출력함수 또는 이 입력함수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입력함수 그리고 출력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입력함수가 주어졌을 때 얻어지는 출력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이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미분방정식의 양변에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퀄 RT에서 양변의 라플라스 변화를 취합니다. 라플라스 변환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합에 관한 변화는 각각의 변환의 합과 같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 시간에 배웠던 성질을 적용합니다. 즉 1개 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과 그리고 2개 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을 각각 적용하려고 합니다. 2개 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1개 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식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자재로 이와 같은 초입값 문제를 만족하는 미분방정식의 해를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성질들의 결과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했던 것들은 반드시 외워놓고 있어야만 합니다. 6장 1절에 그 도표를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S만의 함수 앞에 S분의 1이 곱해져 있을 때 역변한 공식과 S제곱분의 1이 곱해져 있을 때 역변한 공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역변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선생님이 꼭 암기하라고 했던 것들을 반드시 시간 있을 때마다 자꾸 연습장에다 써보면서 외우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 마저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2개 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화는 S의 제곱 L 오브 Y 마이너스 S Y 제로 마이너스 Y 프라임 제로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그리고 이 미분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풀 때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 1개 도함수 앞에 상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이거 반드시 괄호를 붙여야 되는데요. 무심코 여기를 이렇게 써버립니다. S L 오브 Y 마이너스 Y 제로 이렇게 해요. 얼핏 보면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괄호를 안 붙이면 당연히 틀리죠. 여기 항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이 미분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공부할 때 얘를 그냥 괄호 안 붙이고 그냥 이렇게 써버려요. 이건 전혀 다른 말이죠. 여기에다가 A배를 한 거고 여기는 A배가 안 돼 있으니까 결과가 당연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항상 의식적으로 이렇게 괄호 붙이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B 그리고 L 오브 Y 이퀄 RT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식의 좌변을 잘 관찰해 보면은 식에 L 오브 Y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항들이 있습니다.
책에는 이것을 이제 y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편의상 y로 표시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y로 표시하게 되면 여기는 s의 제곱 그리고 여기 L 오브 y가 여기에 있군요. 이게 밑줄을 잘못 쳐놨군요. 자, 여기입니다. L 오브 y가 있는 항은 이렇게 세 군데예요. 그래서 L 오브 y를 그냥 대문자 y로 표시했습니다. 즉 이 기호 표기를 책의 기호 표기한 것처럼 그냥 편의상 대문자 y를 써서 표시하기로 한다면 s의 제곱 플러스 as예요. as 그리고 플러스 b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요식을 대입한 다음에 우변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y0 값은 k0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k0s를 우변으로 이항하니까 플러스 k0s가 됐습니다. k0s. 자, 이건 넘어갔고요. 이 y'0는 k1으로 썼습니다. 마이너스 k1 넘어가니까 플러스 k1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 전개합니다. y0가 역시 k0였었죠. 마이너스 a k0가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a k0예요. 플러스 a k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좌변에 요 L, Y만 남겨놓고 나머지 하나, 둘, 세 개 항은 전부 다 우변을 이항한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남아있죠. 자, 이제 요거를 역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대문자 RT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R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Y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이걸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 식으로 나누는데요. y는 이퀄 s의 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b 분의 1 그리고 여기 k0s 플러스 k1 플러스 ak0 그리고 플러스 rt와 같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분 이렇게 y 앞에 있는 개수의 역수를 취한 이 부분을 우리는 보통 이제 Q라 표시하고자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달함수라 얘기를 하는데요. 왜 전달함수라는 용어를 붙이게 됐는지는 곧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Q라 표시한다면 그러면 주어진 식은 다음같이 쓸 수 있습니다. Q 그리고 자, 요 부분 있죠. 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K0S 플러스 K1 플러스 AK0 그리고 편의상 이제 계산이 좋게 따로따로 띄어서 볼게요. QRT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Y는 Y의 라플라스 변환을 대문자 Y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에서 다시 역변을 취합니다. 양변의 역변을 취하면 자, 이 식에다 L 인버스를 취한다는 얘기니까 L 인버스를 취하면 Y가 나오죠. 그래서 Y를 구할 때 이렇게 역변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호만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문은 곧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하는 과정,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초입값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초입값 조건이 0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y0가 0이고 그 다음에 y'0가 0라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은 여기에서 y0가 0가 되고요. y'0도 0가 되니까 이게 다 소거됐죠. 남는 것은 그래서 이 좌변은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여기서 쓸까요? 여기 보면은 y0가 0고 y'0가 0라면 여기서 쓰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쓰죠. k0가 0고 k1도 0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남는 것은 여기 다 0가 되어버렸으니까 k0, k1 다 0가 되니까 남는 것은 y는 이퀄 qr이에요. 그래서 대문자 y는 이퀄 qr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잘 관찰해 본다면은 q는 r분의 y와 같이 됩니다. r분의 y와 같이 되고 r은 요거잖아요. 그래서 rt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고 y는 여기 보다시피 ly예요. 즉 이건 뭐냐면은 이 rt는 앞서 입력함수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y는 출력함수라 얘기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 q를 왜 전달함수라는 용어를 붙이게 됐냐면 보다시피 입력함수와 출력함수의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보다시피
입력함수로 요 Q에다 이렇게 입력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곱해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력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얻어지니까 그래서 입력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에 Q를 곱함으로 해서 출력함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입력함수로부터 출력함수를 얻게 유도를 해준다는 뜻에서 그래서 전달함수란 말을 붙이게 됐습니다. 용어가 그렇게 붙은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일반적인 이 해법을 살펴봤었으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문자만 잔뜩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리는지를 아직 잘 모르니까 예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예제 4번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제 4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초육각 문제를 풀어보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앞에 2장에서 배웠던 방법과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양변의 라플라스 변화를 취해서 구하는 지금 푸는 방법하고 여러분들이 2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변을 여기 넣어놓고 풀고 특성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제차미방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특수해를 찾은 다음에 두 개를 더해서 1번에 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초입값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C1, C2를 구해서 이 초입값 문제를 만족하는 해를 구할 때 걸리는 시간하고 지금 배우는 이 방법대로 푸는 시간을 꼭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라플라스 변화는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가면서 풀어본다면 10중 8구는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초입값 문제를 푸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거듭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즉 다음 미분방정식의 해를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풀어보시라고 해서 이 방법대로 계산해 보세요라고 하는 문제에 많이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잘 익혀두세요. 자, 우리는 이 미분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양변에 제일 먼저 할 것은 양변의 라플라스 변화를 취하죠. 두 식이 같으니까 라플라스 변화를 취해도 같습니다.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합에 관한 변화는 각각의 변환의 합과 같아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이렇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1개 및 2개 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초입값 문제를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앞에서 배웠던 성질을 암기하기 바랍니다. S의 제곱 L 오브 Y 마이너스 SY 제로 마이너스 Y 프라임 제로 이와 같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Y2 프라임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함수가 아니에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T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은 결과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6장 1절에 도표에 보면 기본적인 몇 가지 결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1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은 S분의 1, T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은 S의 제곱분의 1입니다. 여기는 S의 제곱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LY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얘네들을 묶어내고 그 앞에 개수는 S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됐죠. 그 다음에 이 두 개 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즉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미방을 풀 때요. 항상 등호의 좌변은 이렇게 주어진 함수의 y의 라플라스 변환 취한 것만 좌변에 남겨두고 나머지 다 우변으로 넘겨놓는 것이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나머지를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할 텐데요. y0가 문제에서 1로 주어졌으니까 넘어가니까 s가 되고요. y'0가 1이었는데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플러스 1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변에 원래 s의 제곱분의 1이 있었죠. 자, 이제 주어진 식의 양변을 이거로 나눗셈을 하겠습니다. 그럼 ly는 이퀄 자, 근데 이거 S의 점 마이너스 1은 잘 보면 S 플러스 1과 S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죠. 그래서 요걸로 요 항을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S의 제곱. 예, 부분수로 쪼개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S의 점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S 플러스 1, S 플러스 1 서로 소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는 S는 이 라플라스 변화를 구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이제 S-1분의 1만 남아있군요. 그래서 이제 역변을 구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양변에 L 인버스를 취하니까 Y는 L 인버스 역변한 또 선형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약분됐으니까 S-1분의 1 그리고 L 인버스 자, 이제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분무수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얘는
부분수로 따로 계산해 볼게요. S의 제곱. 간단한 경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통분해서 얘가 나오면 되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있으면 되죠.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S제곱 지워지고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부분수로 쪼개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양변의 역변을 취할 때 얘를 아예 두 개로 딱 쪼개고 역변환도 선형성 성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하도록 하죠. 마이너스 바깥으로 내보내고 S의 제곱분의 1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 L 인버스 S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6장 1절에서 배웠던 도표 있잖아요. 그 도표에 나와 있는 식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2의 AT 승에 관한 라플라스 변화는 S-A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 나오려면 A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T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S제곱분의 1의 역변화는 T예요. 마이너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볼까요? 분모가 마이너스라면 쌍곡함수고요. 분자가 상수라면 이거 A제곱분의 A꼴이잖아요. 그러면 쌍곡함수이면서 분자가 상수이니까 사인이에요. 그래서 하이퍼브릭 사인 T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제 4번의 문제를 직접 풀어본 결과 이런 모양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예제 5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문제예요. 예제 5번. 양변의 라플라스 변화를 취하도록 하죠. 그럼 라플라스 변환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따로따로 전개해서 계산하겠습니다. 9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ly 그 다음에 우변 0이에요. 자, 예제 5번은 제차 미방이고 예제 4번은 비제차 미방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초입값 조건을 만족하는 제차든 비제차든 다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1개 도함수하고 2개 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앞에 그 공식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S의 제곱 L 오브 Y 마이너스 S Y 제로 마이너스 Y 프라임 제로 여기까지는 2개 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고요. 그 다음에 1개 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S 마이너스 Y 제로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9LY가 됐고 이퀄 제로예요. 자, 이제 좌변에 LY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부 다 우변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정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 S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S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있네요. 나머지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요 세 개 항을 우변으로 이항하는데 자, 여기 보면 Y 프라임 제로가 제로였군요. 그래서 요건 제로예요. 하지만 Y 제로는 0.16 넘어가니까 플러스 0.16 S가 되고 요거 넘어가니까 플러스 0.16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걸로 나눌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나눠서 다시 한번 보면은 LY는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9분의 0.16S 플러스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9분의 0.16 이와 같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 4번하고의 차이점은 예제 4번은 분모가 인수분해 되는 형태였다면 지금 푸는 예제 5번은 분모가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분모를 완전제꼴 형태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개해서 얘가 나올 수 있는 모양으로 완전제꼴 형태를 일단 써요. S의 제곱 플러스 S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하면 4분의 1인데 9 마이너스 4분의 1 계산합니다. 4분의 4, 36, 35가 되는군요. 플러스 4분의 35인데요. 여기는 제곱이 와 있어야 되니까 2분의 루트 35의 제곱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S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꼴이잖아요. 자,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S가 있어요. 여기 S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거 분모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거 한꺼번에 쓰는 게 더 계산하기 좋을 것 같아요. 0.16 둘로 쪼개지 말고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플러스 여기가 0.16 이렇게 돼 있더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양이 필요합니다. 여기 S가 있는데 이 분모를 바꿔서 분자도 똑같이 바꿔야 돼요. 0.16 S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개를 이거 플러스 0.16이 있고요. 여기다 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 최종 결과만 쓰겠습니다. 0.16이 있고 그 다음에 전개라면 여기 0.08이 있는데 그걸 빼야 되잖아요. 0.08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이너스 0.08이 돼야지 이거 전개한 것이 지워져 가지고
0.16 마이너스 0.08 해야지 위식과 아래식이 같아지죠. 이거 계산하니까 0.08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부무수를 쪼개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을 저 왼쪽 위에다 쓸게요. 주어진 식은 0.16 그리고 S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35 2분의 루트 35의 전체 제곱분의 그리고 0.16 바깥으로 내보내고 S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이건 앞에서 배웠던 제1이동 정리를 쓰는 문제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여기 루트 35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기 0.08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분모는 똑같아요. S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35의 전체 제곱분의 1인데요. 라플라스 변화를 계산할 때 이렇게 가운데가 덧셈이면 삼각함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이잖아요. 근데 원래 A조분의 A꼴로 되어 있어야지 라플라스 변화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놓으면은 당장 앞에 우리가 6장 1절에 그 도표에 나와 있는 결과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 결과를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거에 A조에 여기가 S조 더하기 A조분의 A꼴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없던 2분의 루트 35를 여기다 곱하기 했습니다. 없던 거 곱했으니까 이거 역수를 다시 나눠야 되죠. 자, 그래서 2분의 루트 35로 다시 나눗셈을 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야지 이게 소거됩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LY가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졌고요. 역변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변환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L 인버스 역변환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좌변은 Y가 되고 우변은 L 인버스를 취하니까 0.16 L 인버스 이걸 다시 한번 씁니다. S 플러스 2분의 1 S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35의 전체 제곱 이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다시 한번 잘 보면 분자의 분모를 1로 보고 내항분의 외항을 하니까 루트 35분의 0.08의 두 배니까 0.16 이렇게 되고 L 인버스 그리고 S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35의 전체 제곱분의 2분의 루트 3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좀 복잡하긴 해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역변을 하나하나 계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성질을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살펴볼까요? 함수 ft의 라플라스의 변환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fs였다라 볼게요. ft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 대문자 fs였을 때 이 함수에다가 지수함수를 곱했었죠. 2의 at승을 곱한 새로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이것은 원래 지수를 곱하기 전에 있는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이동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f s 대신에 s-a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s가 들어있던 위치 대신에 s 대신에 s-a를 대입한 건데요. 여기는 잘 보면 s가 들어있는 위치 대신에 s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부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거의 역변을 구할 때 L 인버스 f s-a 꼴은 양변의 역변을 취하면은 2의 at 승 ft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동시킨 게 있으면 일단 지수함수를 곱한 다음에 요 함수의 역변을 곱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이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1 t승입니다. 2의 at승이잖아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 함수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동하기 전에 있는 함수의 모양은 s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s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운데가 덧셈이니까 삼각함수고 분자가 s니까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그리고 여기가 a 역할하죠. 2분의 루트 35t 이렇게 됩니다. 앞부분에 역변환을 계산한 것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루트 35분의 0.16이 되고요. 자, 얘랑 똑같으니까 이 앞에 지수 똑같이 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S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A꼴이니까 가운데가 덧셈이니까 삼각함수고 분자가 상수니까 사인이에요. 그래서 사인 2분의 루트 35t 이와 같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동정리가 결합돼서 나타난 역변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이 이동정리를 쓰는 역변화 문제가 조금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것도 거의 이제 숙달이 되면 기술적으로 쉽게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앞에서 배웠던 몇 가지 안 되는 성질들만 잘 알고 있어도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미방해를 쉽게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예제 4번과 그리고 5번을 풀면서 이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초육값 문제를 만족하는 주어진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비제차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제차 미방의 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에 예제 4번의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우변을 0에 놓고 따로 먼저 푼 다음에 다시 이걸 푼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 전체 다 라플라스 변화를 취해서 계산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제차 미방의 해를 구하려고 할 때 제차 미방의 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이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미분방정식의 초입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려면 앞에 2장에서 배웠던 대로 한다면 일반을 다 구한 다음에 나중에 이 초입값 조건을 대입해서 상수의 C1과 C2를 결정했었는데 그러나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푸는 과정에서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를 구하는 과정에 바로 0일 때의 y값과 0일 때의 y' 값을 이미 다 계산한 다음에 정돈해서 풀었잖아요. 그래서 초입값 조건을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0일 때와 y'0와 y0 값을 이미 다 계산하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예제 4번과 5번에서는 아직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 다음 절과 또 더 뒤에 가서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우변 RT가 우변이 이렇게 간단한 모양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모양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즉 입력함수가 아주 복잡한 모양일 경우에 한해서도 역시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앞으로 경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저자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좋은 장점이 있어요 라고 설명해 놨는데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비제차 미분방정식을 풀 때 제차 미방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초입값 조건을 이미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입력함수가 아무리 복잡해도 이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매우 효율성 있게 계산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예문을 하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초입값 조건을 만족하는 미분방정식의 해를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구할 때 항상 이 초입값 조건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t가 제로일 때 y0와 y'0 값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조건이 필요하게 되냐면은 바로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1개 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화는 s l of y 마이너스 y0잖아요. 여기 보다시피 이 초입값이 0일 때 초입값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주어진 미방을 풀 때 여기가 뭐 y1, y2가 아니라 y0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개 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화를 구할 때도 역시 s의 제곱 l of y 마이너스 s y0 마이너스 y'0라서 여기서도 y0뿐만 아니라 y'0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초입값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항상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때에 따라서 초입값이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주어질 때 적당한 치환에 의해서 즉 변수 변환에 의해서 우리가 0일 때의 새로운 변수로 바꿔서 풀 수만 있다면 여전히 라플라스 변화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제 6번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분방정식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분방정식은 보다시피 이 조건을 당장 쓸 수 있는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가 0이 아니라 4분의 파이로 되어 있잖아요. 자, 독립변수 t가 0일 때와 그리고 4분의 8일 때 당연히 다르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t가 4분의 8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조건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변수 변화를 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t 마이너스 4분의 8
T를 T 틸다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T가 4분의 파일 때 당장 T 틸다라는 새로운 변수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Y'과 Y2'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Y'이라는 것은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T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T 틸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바꾸려고 하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을 써서 dy dt가 아니라 dy dt 틸다를 계산해 볼 생각인데요. 우변과 좌변이 당장 같지 않으니까 두 식이 같아지게 하려면 합성함수 미분법으로부터 dt 틸다 dt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이 말은 dt 틸다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t 틸다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본 결과가 이 관계식으로부터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좌변은 우변처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군요. 자, dy dt가 dy dt 틸다랑 같았습니다. 그러면 dy dt를 y'이라 썼다면 그러면 얘는 앞으로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y' 틸다로 쓰기로 해봅시다. 그냥 기호를 하나 약속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y2'도 이제 계산해 봐야 되니까 y2'도 구해 보겠습니다. y2'은 y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잖아요. 이것은 다시 쓰면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한 번 더 미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dy dt는 방금 전에 계산해 본 결과 dy dt가 dy dt 틸다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dy dt 틸다 이와 같이 되는군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렇게 되긴 하는데 지금 당장 미분은 t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t 틸다인데 t로 되어 있으니까 역시 변수를 통일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dy dt 틸다를 얘를 미분하려면 당장 t 틸다에 대해서 미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식과 이 식이 같지 않으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으로부터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했었습니다. dt 틸다 dt는 1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거 1이에요. 그래서 남는 건 얘만 남았고요. 얘는 다시 쓰면은 얘가 얘랑 같은 것처럼 얘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dy dt 틸다를 y 틸다 프라임으로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었으니까 그럼 얘도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y 틸다 2 프라임이라 써서 표시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마치 y 프라임은 y 틸다 프라임, y2 프라임은 y 틸다 2 프라임이니까 그러면 이제 y도 여기 y를 얘를 이제 문자를 이걸로 다 바꾸려고 하니까 얘도 바꿔서 표시할게요. 형식적으로 잘 보면 얘는 그냥 y 틸다로 쓰면 충분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호 표기를 잘 보면은 y 대신에 y 틸다로 바꿀 수 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거 임으로 주어진 식에다 다 대입을 해 보도록 하죠. y2' 대신에 이걸로 바꿉니다. y 틸다 2', y 대신에 y 틸다,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t는 넘기면 t 틸다 플러스 4분의 파이예요. t 틸다 플러스 4분의 파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t가 4분의 8일 때 y는 t가 4분의 8일 때 t 틸다가 제로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요 기호 표기는 이렇게 바뀌겠군요. y 틸다 그리고 제로 이것이 2분의 파이라는 걸로 바뀌게 되고 얘도 같은 논리로 y 프라임이 y 틸다 프라임이었었으니까 얘는 y 틸다 프라임 제로로 바뀌겠네요.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호 표기를 다 바꾸니까 y 틸다 제로 이퀄 2분의 파이, y 틸다 프라임 제로는 이퀄 2 마이너스 루트예요. 자, 이제 새로운 미분 방정식이 나타났고요. 여기서의 독립변수는 t가 아니라 t 틸다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의 양변의 라플라스 변화를 취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 라플라스 변화를 취합니다. 그러면은 라플라스 변환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다 따로따로 계산할 것이고요. 자, 얘도 이렇게 전개해서 계산하겠습니다. 2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y 틸다의 y 틸다 아니라 t 틸다죠.
t 틸다의 라플라스 변환 플러스 전개하니까 약분하면 2분의 파이 그리고 1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취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계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을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지금 y에 관한 식인데 y 대신에 y 틸다를 바꿨으니까 이 기호표기를 y 틸다에 관한 기호표기로 다 바꿔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y2'에 관한 라플라스 변화는 이 식으로 바꿔서 쓴다면은 s의 제곱 l y 틸다 마이너스 s y 틸다 제로 마이너스 y 틸다 프라임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y 틸다의 라플라스 변환 그리고 2배 이건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공통항이 있죠. y 틸다의 라플라스 변환이 공통항입니다. 자, 묶어내면은 s의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y 틸다의 라플라스 변환이 같이 되고요. 자, 요 두 개를 우변으로 이완하겠습니다. 이때 요걸 활용할 생각입니다. y 틸다 제로가 2분의 파이예요. 마이너스 했으니까 넘어가니까 플러스 2분의 파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y 프라임 제로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플러스가 됐죠. 플러스 그리고 여기 2 마이너스 루트 2 같이 됩니다. 자, 좌변은 이제 다 계산했어요. 이거 넘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하나하나 계산합니다. 지금 독립변수가 t 틸다로 바뀌어 있는 것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t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 우리가 s제곱분의 1인 것처럼 t 틸다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이것 자체를 하나의 독립변수로 본 거예요. 그래서 s제곱분의 1 곱하기 s제곱분의 2라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2분의 파이 1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은 s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됐죠. 이제 주어진 식 양변을 s제곱 플러스 1로 다 나눠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의 제곱분의 1로 다 나누셈을 해볼까요? y''에 관한 라플라스 변화는 이걸로 나누셈을 하니까 2분의 파이가 있고요. 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s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습니다. 그리고 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이걸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또 있어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를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s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s의 제곱분의 1 곱하기 s의 제곱분의 1 먼저 쓰고 이걸로 나눈 거예요. 아시겠죠? 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왜냐하면 이렇게 쓰려는 이유는 앞 시간에 배웠던 공식을 하나 쓸 생각이거든요. 역변환 구할 때. 얘도 이렇게 나눌 때 앞 시간에 배웠던 공식을 쓸 생각입니다. 2분의 파이 s분의 1 곱하기 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서 양변의 역변을 취할 때 그 공식을 활용할 생각인데요. 이게 나누셈을 한 것뿐이에요. 이제 양변의 역변을 취하면 y 틸다는 2분의 파이 L 인버스 기호표기를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s제곱 플러스 1분의 s 그리고 2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L 인버스 그리고 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2 바깥으로 내보내고 L 인버스 자 여기를 강조하게 해서 여기를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s의 제곱분의 1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대신에 오메가 제곱 오메가 1로 되어 있는 꼴이에요. 앞 시간에 이런 꼴에 대한 역변환을 예문을 통해서 살펴봤었고 반드시 그 결과를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파이 역시 L 인버스 이것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노란색 분필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s분의 1 그리고 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같이 됐습니다. 자, 이 두 개는 앞 시간에 배웠던 성질을 쓸 생각이에요. 혹시 앞 시간에 배웠던 거 아직 기억 못한 학생들은요.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잘 살펴봅시다. 자, 이런 모양이었었잖아요. 복수 삼아 다시 한번 볼게요. L 인버스 첫 번째 이거 하얀색 분필로 씁시다. L 인버스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요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s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오메가가 지금 1인 꼴이에요. 아시겠죠? 오메가 1인 꼴이고 이거에 대한
계산 결과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오메가 제곱분의 1 그리고 t 1 마이너스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같이 됐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앞 시간에 배웠던 거 복수 삼아 다시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L 인버스 그리고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역시 이번에는 S의 제곱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것은 오메가 제곱분의 1 그리고 t 마이너스 오메가 3승분의 1 그리고 사인 오메가 t와 같이 됩니다. 처음엔 잘 외워지지 않더라도요. 자꾸 연습장에다 써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 볼 생각이에요. 여기는 제곱이고 3승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의 양변에 역변을 취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첫 번째 항부터 보겠습니다. 2분의 파이가 있고요. S죠 플러스 1분의 S니까 이것은 코사인에 관한 가운데 덧셈인 삼각함수잖아요. 그리고 여기 분자 S니까 코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메가가 1로 되어 있고요. 코사인, 근데 여기가 지금 독립변수는 Y 틸다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T가 아니라 T 틸다가 독립변수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 코사인 T 틸다 이와 같이 됩니다. 요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계산합니다. 자, 주어진 식에서 이것도 이제 계산하면 앞에 2 마이너스 루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가운데 덧셈이면 삼각함수 오메가 여기가 a제곱분의 a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인 t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독립변수가 t가 아니라 t 틸다로 되어 있으니까 t 틸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계산하는 앞에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얘가 요 첫 번째예요. 맞아 보면은 오메가가 1인 꼴이니까 요거 그대로 씁니다. t 틸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오메가 1이에요. 사인 오메가 1이니까 t 틸다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요거 세 번째 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합니다.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있고요. 2분의 파이. 요걸 계산한 것은 요 첫 번째 식의 오메가 1인 꼴이에요. 오메가 1 이와 같이 놓고 풀면 되니까 1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1이니까 t 역시 틸다예요. t가 아니라. 자, 이걸 정리하면 되겠군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거 전개를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코사인 t 틸다하고 플러스 2분의 파이 코사인 t 틸다가 서로 소거되는군요. 자, 이렇게 서로 소거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두 배를 선생님이 빠뜨릴 뻔했네요. 여기 두 배가 있네요. 그렇죠? 첫 번째 장,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장 앞에 두 배가 있는데 두 배가 빠졌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 두 배를 전개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보면은 2 사인 t 틸다하고 마이너스 2 사인 t 틸다가 서로 또 지워지겠군요. 이렇게 지워지네요. 자, 그러면 남는 항은 몇 개가 있을까요? 남는 항은 요거 2분의 파이를 먼저 쓸게요. 2분의 파이 그리고 2 플러스 2 t 틸다가 있고요. 요거 마이너스 루트 2 사인 t 틸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 처음에 주어졌던 문제는 t 틸다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있던 문자로 다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원래 있던 문자는 어떻게 돼 있었던 거냐면 t-4분의 파이를 t 틸다로 썼었으니까 t 틸다 대신에 왼쪽 교로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 t 틸다 대신에 t-4분의 파이 마이너스 루트 2 사인 t 틸다 대신에 t-4분의 파이로 바꿔놓겠습니다. 전개하면 2t를 먼저 쓸게요.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서 이게 서로 지워지는군요. 마이너스 루트 2 사인 t-4분의 파인데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렇게 써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전개를 해볼까요? 뭐 전개를 하든 안 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2t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고요. 자, 이제 요거를 삼각함수 덧셈 공식을 이용해서 바꿔서 표시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삼각함수 덧셈 공식 여기다 써볼게요. 신, 코, 푸, 코, 신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요. 신, 코마, 코, 신. 여기가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꼴이라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신, 코, 마,
코신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사인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는 둘 다 루트 2분의 1입니다. 루트 2분의 1 상수 바깥으로 나와서 약분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하면 사인 t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코사인 t가 나와서 뭐 가장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뭐 이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t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였었습니다. 예제 6번 같은 건 여러분들 별 표시해 놓고요. 잘 익혀두세요. 시험에 내기 좋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얘를 왜 이렇게 치환하려고 했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반드시 1개 도함수나 2개 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화를 사용하려면 0에서요. 초기값이 0일 때 그 y0 값과 y'0 값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초기값이 주어지면 이렇게 변수 변화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숙지해 놓으세요. 학교 시험 문제 내기 좋은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를 풀 때 역변환 풀 때 몇 가지 공식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매번 다시 처음부터 유도해서 풀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결과들, 특히 라플라스 변환의 결과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6장 후반부에 맨 뒤에 보면은 그 공식표가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표를 모두 다 외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요. 적어도 자주 사용되는 것들 한 10몇 가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억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6장 2절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이어서 6장 3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